자, 맥스로 와서 접시 형태의 메쉬를 만들 건데요. 여기 보시면 기본적으로 맥스 그 우측에 보면 지오메토리가 있어요. 지오메토리에서 오브젝트 타입을 박스, 콘, 스피어 뭐 이렇게 지오 스피어가 있는데 스피어를 선택합니다. 구를 선택을 하고 탑 뷰에서 S를 누르면 알파벳 S를 누르면 이 그리드의 스냅이 잡혀요. 잡은 상태에서 적당한 크기로 키워줍니다. 키워주고 그리고 이 퍼스펙티브 뷰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Alt와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여기서 이제 Move, Rotate, Scale이 나오는데 요걸 가지고 이제 기본적으로 조절을 할 거예요. 맥스에서는. 자, 여기서 한번 만든 내용은 여기서 한번 만든 내용은 지오메트리는 이제 도형을 만드는 거고 여기 보면은 모디파이가 있어요. 모디파이. 그 만든 도형의 디테일한 옵션은 여기서 보는 거예요. 자, 이 스케일은 여기서 그냥 크기를 조절하는 게 아니고 이 옵션에서 모디파이 옵션에 보면 그 만든 지오메트리의 스케일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레디우스가 100, 뭐 이렇게 50 이렇게 만들 수 있고요. 자, 이 크기는 커스터마이즈의 유닛 셋업을 가보면 이 맥스에서 쓰고 있는 유닛 단위를 알 수 있어요. 여기서는 클릭을 해보시면 기본 매트릭이 미터로 되어 있죠. 미터. 이거를 센티미터로 바꾸겠습니다. 센티미터로 바꾸고요. 그리고 여기 시스템 유닛 셋업에 1유닛이 센티미터로 확인되는지 이게 돼 있어야 돼요. 이렇게 확인을 하고 OK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센티미터로 바꾸고 OK를 누르면 이게 100cm가 표시가 됩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서 숫자 이걸 만지시면 줄어들고요. 자, F3 위쪽에 보시면 키보드 F3을 누르면 이렇게 와이어 모드로 볼 수 있고요. 여기에서 F4를 누르면 이렇게 지오메트리를 보면서 와이어를 확인해 볼 수 있어요. F4. 여기서 눌러서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자, 이거를 탑뷰에서 봤을 때 이렇게 안쪽 단일 점에서 퍼져나가는 형태로 보이죠. 이걸 이용을 해서 만들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크기를 정의할 때 이 센티미터로 익스포트를 해서 얼리얼 엔진에서도 센티미터 단위 유닛으로 크기를 확인을 할 거예요. 그래 대응이 되니까. 자, 여기서는 얘를 이제 스피어로 만들었고, 그쵸? 이 스피어가 만들었고 이 구가 다 필요한 건 아니고요. 접시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반정 정도는 필요가 없습니다. 자, 오른쪽 버튼 눌러서 자, 에디터블 폴리를 하겠습니다. 컨버트 투 에디터블 폴리로 해서 우리가 폴리 형태의 내용들을 편집해 볼 수 있죠. 에디터블 폴리를 하면 이렇게 셀렉션을 선택해서 편집을 해볼 수 있는데 버텍스 단위를 선택해서 반절, 프론트 뷰에서 반절을 벨레트 해서 지웁니다. 지우고 탑 뷰에서 선택을 하고 탑 뷰에서 봤을 때 자, 오른쪽 버튼이 아니라 이 드래그 마우스 버튼 가운데 버튼을 이렇게 드래그를 해볼 수 있죠. 화면을. 그리고 또 다시 버텍스를 선택하고 컨트롤 A 하면은 전체 선택이 돼요. 컨트롤 A에서 전체 선택을 하고요. 탑뷰에서 봐야 돼요. 탑뷰에서 봤을 때의 정렬을 눌러서 호떡처럼 눌러볼 수가 있어요. 여기 디테일 옵션 중에 에디트 지오메트리가 있죠. 여기서
뷰 얼라인이 있어요. 뷰 얼라인. 그러니까 보는 방향으로 정렬을 하는 거예요. 이걸 누르면 이렇게 납작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여기 옆에서 레프트나 프론트 뷰에서 봤을 때 납작하게 되죠. 납작하게 만든 내용을 이렇게 선택을 하셔서 여기 보시면 하단에 보시면 X, Y, Z축이 있어요. Z축이 위만큼 올라가 있잖아요. 전체 선택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0을 타이핑 하셔도 되고요. 여기 위아래 화살표의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0이 됩니다. 자, 0이 됐고, 그리고 이게 구 형태를 이렇게 호떡처럼 누르다 보니까 여기에 이 면이 되게 짧잖아요. 그쵸? 끝에 면만 살짝 늘려줄 거예요. 여기 보시면 보더가 있어요, 보더. 보더는 뚫린 면, 뚫린 라인 면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외곽 라인만 선택할 수 있어요. 이거 선택을 하고요. 여기서 아까 봤던 오른쪽 버튼 스케일을 눌러서 요걸 누르셔도 돼요. 작은 아이콘. 그러면 여기서 크기를 조절을 해볼 수 있는데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여기에서 선택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키보드는 R키를 누르면 돼요. R키. R키를 여러 번 누르다 보면 정 스케일로 커질 건지 아니면 각각 축에 대한 스케일로 커질 건지가 나와요. 정 스케일로 커지면 이 퍼센테이지가 하나만 나옵니다. 이거를 늘려주는 거죠. 125만큼. 너무 많이 늘렸네요. 한 120, 110? 이게 늘리면 다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컨트롤 Z로 두 번 돌린 다음에 110만큼 늘려주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안쪽으로부터 바깥쪽으로 흐르는 걸 접시처럼 만들었는데 이거를 UV를 확인을 해봐야 돼요. 이게 이제 버튼이 없으시면 여기 모디파이 리스트에서 언랩 UVW를 선택을 해줍니다. 자, 여기에 없으신 분들은 여기서 편집을 할 수 있어요. 컴퓨어 이 모디파이 에셋을 여기서 선택을 하고 여기에 넣을 것들, 여기에 우리 자주 쓰는 것들을 여기서 검색을 해서 이렇게 드래그해서 버튼을 몇 개 보일 건지, 4개 보일 건지, 2개만 보일 건지 해서 오케이 하면 여기에 설정이 됩니다. 자, 언랩을 올렸으면 여기 에디트에서 오픈 UV 에디터가 있습니다. 이걸 열어봅니다. 열어보면 우리가 처음에 지오메트리로 스피어 구 형태를 만들면 자동으로 매핑이 펴져요. 이렇게 평면처럼. 이 윗부분이 여기 안쪽 점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게 바깥쪽으로 나가는 점인데 원래는 여기까지 있었는데 우리가 반절을 지웠기 때문에 이 반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선택을 하시고 이 끝점까지 요걸 선택하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스케일이 있고 프리폼 모드가 있는데 프리폼 모드를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전체 선택을 하고 이 끝점을 이렇게 세모로 바뀌었을 때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를 하면 직선 이동을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끝점까지 적절하게 맞춰줍니다. 이렇게 좀 확대를 해서 이렇게 누르면 이 점만 움직여요. Shift를 누르면 여기까지 딱 맞춰주는 거죠. 그러면 여기 시작점, 그렇죠? 여기가 끝점이 되겠죠. 이렇게. 우리는 재질에서 이 내용을 이제 아래에서 위쪽으로 올라가게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UV가 아래에서 위쪽으로, 안쪽에서 바깥쪽이 되게 맥스를 꾸며줘야겠죠. 그러면 이게 지금 위쪽이잖아요. 이거를 아래쪽으로 바꿔주면 반전시켜줘요. 여기 보면은 미러가 있어요. 미러 버티컬리가 있는데 반전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 위아래로 반전을 시켜줍니다. 요거죠, 요거. 잘못 눌렀네. 요거죠, 요거. 자, 다시 해보면 컨트롤 Z. 전체 선택하고 요거를 누릅니다. 이걸 이렇게 지그시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옵션이 뜨는데 요거예요, 요거. 자, 그러면 이게
안쪽, 아래쪽이 안쪽, 그쵸?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바깥쪽이 되죠. 우리가 할 UV의 방향에 맞춰서 정리를 해줬고요. 자, 여기까지 한 거를 저장을 해줘야겠죠. 세이브를 해서 이 맥스 파일도 잘 저장을 해 놓고요. 자, 여기다가 요거는 이름을 일관성 있게 SM 스태틱 메쉬예요. 약자 SM. 이거 웨이브에 쓰일 거잖아요. 웨이브 메쉬 01번이라고 일단 저장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편집하기 위해서 저장하고 얘를 익스포트 해가야겠죠. 익스포트. 자, 여기에 만든 건 단 하나지만 맥스에서 여러 개 만들 수도 있어요. 맥스의 메쉬를 파일 하나에 여러 개를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을 하고 익스포트에서 선택할 것만 익스포트를 할 익스포트 셀렉티드를 하는 게 습관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해당 원하는 폴더에다가 이름을 똑같이 썰 거예요. 이건 맥스고 얘는 FBX가 될 거예요. 자, 확장자 FBX는 이게 오토데스크가 개발한 파일 포맷이에요. 그래서 뭐 마야, 모션 빌더, 3D 맥스 뭐 등등 다 FBX 플러그인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언열에서. 자, 세이브를 합니다. 세이브를 하고 그러면 이제 옵션이 뜨는데 익스포트 옵션이 떠요. 자, 여기 프리셋에 커렌트 프리셋이 있는데 요거는 유저로 놔둡니다. 요거는 이제 특수한 경우에만 쓰지 않기 때문에 유저로 놔두고요. 여기 인클루드의 지오메터리에서 우리가 이제 메쉬로 가져갈 때의 아티스트 유저가 그냥 제일 많이 쓰는 거는 스무싱 그룹, 스무딩 그룹을 켜서 부드럽게 하는 거죠. 메쉬 스무스를 하는 거예요. 여기도 터보 스무스, 트라이 글레이트가 있는데 이 세 가지가 그냥 기본적으로 켜져 있어요. 건들지 않아도 그냥 가져가고요. 그리고 여기 애니메이션, 우리가 애니메이션 추출하는 게 아니고 지오메트리만 추출하기 때문에 나머지가 만약에 켜있다면 카메라도 꺼주고 애니메이션도 꺼주고 라이트도 꺼주고 오디오도 없고요. 뭐 나머지 다 꺼줍니다. 지오메트리 스태틱 메쉬만 추출을 할 거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보면 스케일 팩터가 있어요. 아까 우리가 유닛 설정했었잖아요. 1.0으로 돼 있죠. 1배로 가져가고 오토매틱은 센티미터로 저장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이제 축의 기준점이 있는데 엑시스, 그러니까 위를 향하는 축이 Z업. 여기는 맥스에서 보면 여기 위를 향한 축이 Z업이고 언열도 위를 향하는 축이 Z업이에요. 그렇지만 이 나머지 축은 다르기 때문에 이 언열이 바라보는 방향 전방과 맥스 언열이 바라보는 전방 방향이 달라요. 그러니까 업축은 똑같아요. 그래서 위로 향하는 축을 Z업 축으로 만들어줍니다. 자, 이거 축이랑 관련된 얘기는 이제 나중에 월드 포지션에서 자세히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자, UI는 이거 익스포트 할 때의 경고창이나 내용을 보여줄 건지고요. 그냥 체크해 놔두고 FBX 파일 포맷이 여기가 있는데 바이너리랑 아스키 코드 2가 있는데 그냥 바이너리로 갑니다. 이거를 아스키 코드 2로 할 경우가 없어요. 바이너리로 그냥 가고요. 그리고 밑에 버전이 있는데 버전이 FBX 뭐 이제 버전 여러 개 있는데 2018까지만 있어요. 그래서 2018 여기 2018까지 있는데 요거는 지금 해당 맥스에 맞는 버전이 보통 자동으로 설정이 돼요. 그냥 하셔도 되고 버전이 2018까지밖에 선택이 안 돼요. 2018이나 자동으로 선택된 버전으로 OK를 눌러서 추출을 합니다.
자, 그리고 언열로 넘어와서 세팅 메쉬 폴더에다가 임포트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포트를 할 때 이 임포트 옵션이 뜨게 되는데 여기서는 메쉬에서는 이게 스켈레탈 메쉬인지, 그쵸? 우리 본을 리깅해서 움직이는 스켈레탈 메쉬가 아니라 그냥 스태틱 메쉬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자동 컬리전 생성이 있는데, 그쵸? 만약에 컬리전이 없으면 자동으로 컬리전을 생성해. 컬리전은 이제 나중에 게임에서 필요한 충돌 영역을 설정을 해서 이벤트라든지 등을 처리를 할 때 컬리전이 꼭 필요하죠. 이거는 체크로 그냥 놔두셔도 돼요. 만약에 내가 이 이펙트가 컬리전이 필요가 없다. 그러면 이걸 체크를 해제 하면 됩니다. 이거는 나중에 껐다 켰다 나중에도 할 수 있어요. 뭐 LOD 그룹은 스태틱 메쉬를 되게 멀리서 봤을 때 쪼그라들게 하고 버텍스의 양을, 그리고 가까이 있을 때 많이 보이게 하는 내용의 LOD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안 할 거니까 논으로 하고요. 이것도 무시. 버텍스 컬러 임포트 옵션이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맥스에서 버텍스 컬러를 지정해서 가져올 수가 있어요. 만약에 가져올 거면은, 그쵸? 만약에 가져올 거면은 여기 보면 대체가 있죠? FBX 버텍스 컬러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여기 무시가 있죠. FBX 파일, 내가 가져온 버텍스 컬러를 무시하고 이거를 새롭게 뭐 정의를 할 수가 있고요. 오버라이드는 여기서 색상을 정할 수 있고요. 이건 아마 기본으로 무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버텍스 컬러를 지금 쓰지 않으니까 그냥 놔두겠습니다. 무시로. 뭐 비상면 제거, 뭐 테셀레이션 뭐에 관련된 거, 이거 다 필요 없고요. 자, 이거는 이게 필요했어요. 제너레이터 라이팅 맵 UV를 쓸 거죠. 이게 우리가 라이팅을 받는 녀석이 아니기 때문에 라이팅용 전용 UV가 하나 더 생성이 되거든요. 그게 필요가 없죠, 얘는. 라이팅을 따로 받을 녀석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라이팅을 받을 이펙트 메쉬면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필요 없어요. 메쉬가 여러 개 동시에 추출할 때 이렇게 하나의 메쉬로 컴바인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아니니까 체크 안 하고요. 이것도 신경 쓰지 말고, 자, 버텍스를 절대좌표로, 네, 절대좌표 트랜스폼 버텍스에 적용. 이건 체크가 돼 있어야 돼요. 월드 좌표로 가져온다는 거죠. 노멀은 원래 값. 그러니까 노멀의 방향들이 있는데 이게 맥스에서 메쉬 단위에서 자, 에디트 노멀을 해볼 수 있어요. 에디트 노멀을 하면 이 노멀은 나중에도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버텍스 그 버텍스 위치에서 해당하는 노멀 접선 정보예요. 법선에 바라보는 방향이에요, 방향. 지금 방향이 위쪽을 바라보고 있죠. 이거를 편집해 볼 수 있어요. 편집해 볼 수도 있고, 이 내용, 법선 정보를 노멀 맵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테스트 해볼 수도 있고요. 에디트 노멀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우고요. 그래서 노멀의 방향대로 가져올 건지, 그쵸? 노멀 정보를 가져올 건지를 설정을 하는 건데, 이거는 뭐 가져오는 거고요. 임포트 노멀을 하니까. 그쵸? 그리고 요것도 이제 노멀하고 탄젠트 생성해서 생성되는 내용인데 이것도 이제 건들 필요 없고요. 자, 이것도 건들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메쉬 부분에서 봐야 될 부분은 요거 스켈레털 메쉬인지 내가 컬리전 생성할 건지, 그리고 여기 라이트맵 UV를 생성을 할 건지, 그리고 버텍스 컬러를 있으면 사용할 건지인데 이 네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이 네 가지를 보시고요.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보면은 매터리얼 부분이 있어요. 매터리얼 부분.
자, 매터리얼 부분이 있는데 여기 고급 표시를 눌러보시면 노멀 반전이 있는데 반전할 거 없죠. 그리고 임포트 텍스처를 할 건지 안 할 건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맥스에서 텍스처를 넣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재질을 씌우지 않았잖아요. 메쉬에. 그냥 메쉬만 가져와도 빈 재질의 빈 텍스처가 생성이 돼요. 뭐라도 넣어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에서. 그래서 그 내용인데 매터리얼 생성 방식인데 새롭게 뭐 하나 만들어라고 되는데 이걸 만들지 않습니다. 만들지 않고 텍스처도 가져오지 않을 거예요. 이 두 가지만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그죠? 그리고 여기 파일 정보가 있는데 나머지는 뭐 보실 필요가 없어요. 나머지는 또 건들 게 아니라서 이름 어떻게 가져올 건지 당연히 FBX 좌표계, 맥스 좌표계에서 언열 좌표계로 변화를 해야 되잖아요. 당연히. 그러니까 이거 체크를 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축이 변환이 되거든요. 축이. 그래서 왼쪽, 오른쪽이 좀 바뀌는 형태가 돼요. 요거는 이제 참고만 하시고 여기서는 이 파일 정보에서 그 축에 대한 정보 있죠. Y, 우리는 분명히 Z업으로 가져왔는데 이건 이제 언리얼 버그예요. 한번 가져올 때 Y업으로 표시가 돼요. 임포트 해보시면 이렇게 가져오잖아요. 그쵸? 다시 예, 재임포트를 해보고 다시 그 익스포트를 가져올 때는 두 번째로 가져올 때는 자, 여기서 열고 있으니까 삭제가 안 되죠. 삭제를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모두 저장 한번 하고 이렇게 해야 삭제가 돼요. 삭제하고 다시 가져와 볼게요. 자, 다시 가져올 때는 이 Z톱으로 바뀌어 있어요. 그쵸? 그리고 내가 설정한 설정이 그 한번 설정된 게 저장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했던 설정이 다시 임포트 해올 때는 그 설정 그대로 설정돼 있습니다. 만질 게 없고 Z톱이 제대로 되어 있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Z톱으로 여기 Z톱이죠. 위쪽을 바라보죠. 접시가. 그럼 제대로 추출을 한 거죠. 여기 이제 메쉬에서는 확인해야 될 게 이 메쉬를 가져온 메쉬를 저 LOD 섹션 0번에서 0번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 LOD를 따로 안 만들었기 때문에 메쉬를 여기서 그림자 들이우기, 컬리전 활성화 이렇게 있고 이제 4.27 버전에서 이제 생겼는데 레이트레이싱에서 표시, 레이트레이싱 기술이 이제 접목이 되는데 다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얘를 그림자를 들이울 건지 실제로 라이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림자 필요 없고 컬리전 얘는 어떤 영역을 이벤트를 발생시키지 않을 거예요. 레이트레이싱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체크를 해제하면 이 메쉬의 최적화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건 와이어프레임 그리고 여기서 세팅 메쉬인데도 소켓을 달아볼 수가 있고요. 버텍스 컬러를 뭐 확인할 수 있고 피벗 표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피벗 표시죠. 가져온 피벗 이게 지금 그 언리얼 엔진의 월드의 기본 축 방향이에요. 이 축 방향에 맞춰서 확인해 볼 수 있죠. 제대로 돼 있고 그리고 UV를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여기에는 UV 채널이 0번이기 하나에 하나 라이트 채널도 안 가져오고 뭐 채널 몇 개 안 가져왔으니까 UV가 어떻게 펴졌는지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노멀 방향도 아까 맥스에서 확인한 것처럼 똑같이 가져왔는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컬리전이 없기 때문에 컬리전 표시가 안 돼요. 여기서 만약에 컬리전이 있으면 컬리전을 눌렀을 때 컬리전 모양이 확인됩니다. 자, 이렇게 가져온 메쉬를 탐색을 하고 이제 파티클에서 이 재질과 메쉬를 합쳐줄 차례죠. 자, 파티클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파티클 시스템을 누릅니다. 그리고 이 파티클 네임도 저는 PT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 TX는 텍스처, SM은 스태틱 메쉬, PT는 파티클의 약자입니다. 자, PT 언더바 웨이브 메쉬 01 일관성 있게 이름을 정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열어보면 이렇게 파티클에 관련, 캐스케이드에 관련된 내용도 여러 번 얘기하니까 간단하게 넘어가고 디테일한 설명은 다른 영상을 참고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이미터가 하나가 기본적으로 생성하게 되고요. 여기서 required, spawn, lifetime, initial size, velocity, color of life가 기본적으로 생성되게 됩니다. 여기서 이 두 가지는 생성되고 삭제가 되지 않는 기본 모듈이에요. 이걸 모듈이라고 그래요. 기능을 갖는 이 스택의 일련의 스택에 여러 가지가 지금 쌓여 있는데 하나의 스택을 모듈이라고 해요. 이 모듈은 기능을 하죠. 라이프타임의 기능, 사이즈의 기능, 그 기능들이 다 엮어서 하나의 이미터가 되고 이미터들이 엮여져서 하나의 파티클 캐스케이드, 파티클이 됩니다. 그리고 파티클 시스템이 되는 거죠. 파티클이라는 개념은 여기 입자 하나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파티클은. 자, 여기 리카이드에서 지금 경과 시간 있어요. 여기 듀레이션이라고 하는데 경과 시간 듀레이션에서 이미터의 루프가 있는데 0이라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0이면 루핑이 되는 거고요. 수치가 들어가게 되면 한 번만 나오게 됩니다. 한 번 동안 경과 시간 듀레이션 1초 동안 스폰의 개수가 몇 개죠? 여기서 모두 펼쳐하면 스폰 레이트가 나오는데 20개가 나오는 거예요. 20개. 1초 안에 20개가 뚜루루룩 하나씩 나와라. 듀레이션 경과 시간 동안. 그래서 뚜루루룩 20개가 나오는 거죠. 여기 한 21개 정도 표시가 되고 있는데 자, 이거를 0 하면 나오지 않죠. 이 듀레이션 시간 동안에 스폰 할 수 있는 거고요. 이건 스폰 레이트는. 버스트는 내가 원하는 개수만큼 나올 수 있어요. 카운트 개수를 하나만 합니다. 하나. 그러면 하나만 나오고요. 이 듀레이션 시간 동안에 처음에 하나만 나와요. 하나. 이게 20개면 동시에 20개가 나오죠. 이렇게 버스트 리스트에서 개수를 한 번에 몇 개씩 방출할 건지 파티클을 정의할 수 있고요. 이 버스트 스케일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냥 기본 1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이제 여기 이 수치에 곱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1로 쓰고 여기 수치를 단순하게 꾸며주도록 하겠습니다. 1로 할 거고요. 그리고 이 파티클 시스템의 이름을 정의를 해줄 수가 있어요. 이거 헷갈리지 않게 이름을 정의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웨이브 메쉬라고 할게요. 메쉬. 여기 리카이드에서는 루프도 정해줄 수 있고요. 딜레이는 시작 후에 몇 초 후에 나올 건지 0.5초 후에 나올 건지 바로 나올 건지 0이면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봐야 될 거는 이 이미터 옵션에서 머터리얼 우리가 이제 제작한 머터리얼을 넣어주면 되겠고 empty underbar wave mesh를 넣어주고요. 여기서 이제 잘 안 보일 거예요. 작아서 잘 안 보여. 여기서는 벨로시티가 필요 없어요. 움직이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방향으로 속도에 힘을 주지 않을 거예요. 삭제. 자, 삭제를 할 거고 사이즈는 키워야겠죠. 근데 키우기 전에 이게 지금 파티클 타입이 있는데요. 일카이드에서 이제 재질을 넣었고 뭐 화면 정렬은 이제 스퀘어로 놔두고요. 여기서는 그 위치를 따라가게 유즈 로컬 스페이스를 체크를 해주겠습니다. 이걸 체크를 하면 이 파티클이 이 파티클 시스템 위치에 고정돼서 나와요. 어떤 축에 고정돼서. 자, 여기서는 이제 오른쪽 버튼, 여기 빈 공간에, 이름 빈 공간에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타입 데이터를 정의할 수 있어요. 여기서는 이미 뭐 여러 가지 옵션이 있는데 여기 타입 데이터에서 메쉬 데이터를 누릅니다. 메쉬 우리가 만든 걸 씌우기 위해서. 그러면 이렇게 지금 네모난 메쉬에 이상한 재질이 덮어 씌워져 있는데 이게 언리얼에서 기본적으로 덮어 쓰는 내용이에요. 아무것도 없을 때. 그쵸? 메쉬 데이터 타입이 생성이 됐고요. 여기 보시면 오버라이드 매터리얼이 있어요. 이거를 체크를 하셔야
이 리카이드에 넣은 재질이 메쉬에 넣어집니다. 이거를 체크하지 않으면 들어가지 않아요. 우리가 만든 재질을 다시 선택하고 여기다 넣어주고요. 그리고 메쉬 데이터는 우리가 만든 스태틱 메쉬를 선택하고 여기다가 메쉬에다 넣어줍니다. 그리고 위쪽으로 올라가야 돼요. 접시를 위쪽으로 바라보는 형태니까 이거 지금 엄청 크게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서 레벨에서 이제 미리 비포트에서 배경색이 너무 어둡다 싶으면 이 배경색을 누르고 색상을 좀 올려주면 됩니다. 회색으로 올려줄게요. 됐습니다. 자, 그리고 뷰에서 볼 때 여기 그리드가 있어요. 그리드가 있는데 잘 안 보여요, 사실.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그리드가 있고, 그리고 뷰 모드에서 메쉬를 넣었을 때 와이어프레임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넣은 와이어프레임 그대로 나오고 있죠. 그리고 뷰 모드에서 다시 라이팅 포함으로 하면은 이렇게 볼 수 있고, 뷰 모드에서 쉐이더 복잡도를 미리 볼 수 있어요. 이게 이제 나중에 쉐이더 복잡도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니까요. 하나짜리라서 녹색은 굉장히 양호한 거예요. 하얀색, 붉은색을 띄어서 하얀색을 가면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뷰 모드에서 라이팅 포함을 해야 볼 수 있고요. 원래 보던 거. 자, 여기 여러 가지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요것만 확인을 할 거고요. 자, 이미 이 값이, 이 재질에서 보는 값이 이 스태틱 메쉬에 쓰여져서 해당 UV 위치에서 표현되고 있는 거죠. 자, 크기가 엄청나게 커요. 이 메쉬 데이터 타입을 했을 때랑 그냥 빌보드 파티클을 이니셜 사이즈를 키웠을 때랑 달라요. 그래서 이 사이즈의 크기를 실제로 가늠을 해보려면 여기서 일단 알아보기 쉽게 라이프 타임이 1초로 되어 있는데 0초로 놓을게요. 0초로 놓으면 무한대로 그냥 계속 나오거든요. 탐색을 누르고 레벨에다가 올려보겠습니다. 크기를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 액터 배치를 합니다. 내가 선택된 그 파티클이 선택이 되고요. 지금 막 번쩍번쩍거리는 게 이 위치가 000, 그러니까 그 바닥 플랜과 겹쳐졌기 때문에 소팅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반짝반짝 거리거든요. 이거를 살짝 올려주면 됩니다. 그냥 1만큼. 그러면 이 지금 우리가 만든 크기가 어느 정도로 큰 사이즈가 큰지 가늠이 되죠. 이게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사이즈를 1만큼 줄여봅니다. 줄이면 굉장히 작아졌죠. 이 지금 아웃라인의 메쉬가 보여요. 파티클에서. 자, 이거를 위치를 0점을 한번 배치를 해볼게요. 0점으로 배치를 해보면 요렇게 요 정도 크기인 거죠. 그쵸? 자, 우리가 플레이 해보면은 이 크기가 요 정도란 걸 알 수 있어요. 그쵸? 요 정도. 이렇게 해서 메쉬의 크기를 확인해 볼 수 있죠. 이게 체크 무늬를 보면서. 지금 이 레벨에 깔린 체크 무늬의 크기는, 이게 크기가 맞지 않아요. 이 체크 무늬 크기가 아니라, 여기 가까이 가보면 그리드가 있어요. 그리드. 월드의 그 알파벳 G를 누르면 그리드가 나오죠. 이게 귀주모랑 그리드를 같이 볼 수 있는데, 이 그리드를 자세히 보시면 칸이 있어요. 칸. 지금 그리드도 번쩍번쩍 거리는 이유가 이 그리드와 플랜의 위치가 같아서 그러거든요. 이 바닥 플랜을 제가 임의로 마이너스 0.1만큼 내려볼게요. 아니, 마이너스 1만큼 내려볼까요? 그러면 이제 번쩍거리지 않고 그리드가 확실하게 보이죠. 자, 이 그리드에서 이 크기가 그 유니트로 맞춰보면 돼요. 그리드의 크기 유니트를. 자, 제가 이거 원형을 메쉬에서 반지름이 100, 그러니까 100만큼의 크기로 돌렸고 여기 끝에를 살짝 늘렸죠. 그쵸? 그럼 이게 여기 딱 떨어지는 게 딱 1m, 1m. 100cm예요, 여기가. 100cm. 이 한 칸이. 100cm면 이 작은 한 칸은 뭐예요? 1, 2, 3, 4,
5, 6, 7, 8, 9, 10, 10cm죠. 이 작은 한 칸이 10cm예요. 그쵸? 그래서 요게 100cm, 1m다. 이 크기에 맞춰서 크기를 정해야 돼요. 언리얼 월드에서 이 그리드에 맞춰서 됐습니다. 지금은 크기가 작기 때문에 크기를 이제 키워야겠죠. 우리가 익스포트해서 실제로 파티클에 넣어보거나 아니면 메쉬를 레벨에다 이제 빼보면 이 크기가 작기 때문에 메쉬 자체 크기를 키우거나 아니면 익스포트한 메쉬 자체를 맥스에서 키워서 가져오거나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방법은 파티클에서 이니셜 사이즈를 우리가 100cm, 그러니까 1m니까, 약 1m니까, 여기서 럭 액시스를 하면요, X, Y, Z축을, 묶어서 한 번에 키울 수가 있습니다. X, Y, Z를 하면, 예를 들어서, 3배 정도 키운다고 할게요. 그러면 X, Y, Z가 한 축만 3을 줘도 다 3배로 커지는 겁니다. 이렇게. 3배로 커졌죠. 반면에 이거를 럭 액시스를 풀면 X축만 이렇게 좌우만 3배로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한 축만 스케일링을 할 때는 논으로 놓고요. 뭐 XY나 XZ, YZ 뭐 이런 식으로 묶을 때는 축을 럭 액시스에서 지정해 주면 됩니다. 3배 정도 키우면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약 3m가 되겠죠? 그쵸? 하나, 둘, 셋. 3m 약간 못 되는데, 그쵸? 약 3m가 되죠? 네. 그리고 이거를 키우지 않고 두 번째 방법은 맥스로 가서 다시 여기에서 스케일링을 키워서 익스포트 하는 방법이 있겠죠. 3배 정도. 이렇게. 그쵸? 근데 전자로 하겠습니다. 전자의 방법으로. 자, 여기서 그냥 이니셜 사이즈를 아주 작게 이 정도 크기에서 3배 정도 키우는 걸로 이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이즈를 3배까지 키우고 그래야 여기서 이제 자유롭게 조절해 보면 됩니다. 그리고 컬러링을 재질 단위에서 파티클 컬러와 곱해줬기 때문에 이 컬러 오브 라이프에서 색상을 정의를 해볼 수 있겠죠. 색상은 컬러 오브 라이프도 있고요. 이니셜 컬러도 있습니다. 이니셜 컬러. 자, 컬러 오브 라이프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색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요. 그리고 이니셜 컬러는 그냥 아예 시작되는 색상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이 있는데, 기본으로 컬러 오브 라이프가 있고, 컬러 오브 라이프의 첫 시작, 그러니까 스타트에서 컬러는 10, 20에서 보라색 계열 형태로 시작을 했다가, 자, 여기서 얘기하는 인밸류, 여기서 0, 1, 포인트가 두 개가 있죠. 이거는 뭐냐면, 그래프에서 봤을 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 그래프를 눌러보면 여기 커브 에디터에 이 포인트 값이 그래프로 그려집니다. 이렇게 여기 맞춤을 누르면 내가 보고 있는 그래프 크기에 맞춰서 이 포인트 0에서 1 수치가 보이게 딱 사이즈가 맞게 되고요. 자, 여기 보면 RGB 컬러 라이프, 알파 오브 라이프가 있어요. 여기 말 그대로 컬러에 대한 거, 알파에 대한 게 있는데 먼저 컬러에 대한 것만 보면 여기 노란색 부분이 있죠. 이거를 그래프를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하는 버튼입니다. 자, 비활성하면 여기 보시면 RGB가 있습니다. 컬러니까 이걸 눌러보면 RGB를 해당 부분을 토글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R이 10에서 1 맞죠? R이 10에서 아웃밸류 1 예. 자, 이거는 이제
시간에 해당하다고 하는 값이에요. 시간에 해당하는 값. 자, 0에서 1은 0에서 1초가 아니라 이 타임이 예를 들어서 뭐 5초다. 5초다 하면 자, 0초에서부터 이게 1이 절대값이에요. 1이 이제 마지막 값. 0에서 1로 대응을 하는 거예요. 절대값으로. 1이 이제 5초가 되는 거죠. 0에서 1까지의 시작과 끝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끝에서는 색상을 파란색 계열로 변하게 1, 5, 10 이렇게 주겠습니다. 그럼 이제 끝으로 갈수록 색상이 변화하죠. 시간을 좀 유의미하게 2초 정도 주겠습니다. 2초. 2초 정도 주고 색상이 변화하는 걸 볼 수 있죠. 그 색상을 이 그래프로 볼 수 있고 그 그래프를 편집을 해볼 수가 있어요. 중간에 컨트롤 키를 누르고 키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왼쪽 버튼으로 컨트롤 왼쪽 버튼을 누르면 그래프에서 키가 추가됩니다. 그러면서 이 아웃 밸류 값이 이제 RGB에 해당하는 실제 컬러 값이죠. 이거는 시간에 해당하는 값, 이거는 실제 컬러 값이죠. 그래서 이 값이 여기 밑에 보면은 탄젠트들이 있는데 이 값의 움직임의 커브 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커브가 생겼죠. 0.1초에 맞출게요. 두 번째 값은 자 0.1초에 맞추고 색상을 빨리 파란색으로 변할 수 있게 1, 2, 10 정도? 네, 이렇게 쭉 내려오게 그래프가 바꿔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컨트롤 알트 드래그를 하면 이게 빨간 박스를 드래그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이 그래프에 있는 점들을 선택할 수 있는데 전체 선택하고요. 여기 보시면 그 커브의 유형을 선택할 수 있어요. 선형, 뭐 꺾임, 사용자, 자동으로 하면은 알아서 커브가 이렇게 베지어가 생기면서 이렇게 꺾이는 걸 볼 수 있어요. 부드럽게. 그럼 색상의 변화가 있을 수 있어요. 부드럽게 꺾이면 최대한 맞춰서 넣으면 되겠죠. 자동 제한을 하면 이 직선끼리는 이렇게 직선으로 나오고요. 꺾여야 될 부분은 꺾이게 나옵니다. 자동 제한으로 넣어서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 빠르게 하늘색으로 변하는 걸 볼 수 있죠. 자, 이거랑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설정한 값 다이나믹 파라미터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게 넣겠습니다. 오른쪽 버튼 파라미터에 보시면 다이나믹이 있습니다. 다이나믹을 누르면 다이나믹 파라미터가 생기고 여기 모듈 파라미터를 열어보면 4개의 값이 있습니다. 4개의 값. 여기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모두 펼침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펼쳐지는데 이렇게 4개의 값이 파라미터 네임이 논으로 되어 있어요.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모듈 세로 고침을 눌러봅니다. 그러면 이름이 업데이트가 돼요. 어떤 이름으로 업데이트 되냐면 우리가 설정한 네임으로 1번이 포스 Y 이건 설정을 안 했기 때문에 파라미터 2, 3, 4가 되어 있죠. 그 내용 그대로 재질 내용 그대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파라미터를 조절을 해볼게요. 여기서 설정한 파라미터 값이 모듈 다이나믹 파라미터로 입력이 돼서 이 값이 포스 Y 값이 설정이 되는 거죠. 그래프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 Y는 Y축으로 움직이는 값이기 때문에 이 값을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원의 크기가 커지게 할 수 있겠죠. 여기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모든 커브를 보는 거예요. 이 모든 커브를 제거하는 거는 이 값을 삭제하는 게 아니라 이 여기서 그래프를 보고 있는 보기만 삭제를 하는 거예요. 자, 커브 에디터는 한 번에 하나씩만 볼 수 있기 때문에 모듈 하나씩만 볼 수 있기 때문에 지우고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위에다가
스택을 쌓아서 그래프를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만 보고 싶다. 정신이 없어서 그럼 모두 커브를 제거할 수 있고요. 아니면 한 커브만 제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 여기 그래프를 열어보시고요. Y. 여기서 그래프 커브를 조절을 하려면 이 디스트리뷰션의 분사값을 유형을 정의를 해야 돼요. 이 컬러 그래프의 처음에 분사값의 유형이 컨스탄스 커브로 되어 있었어요. 컨스탄스 커브. 이 분사값의 유형은 플롯 컨스탄스가 있고요. 플롯 컨스탄스 커브, 플롯 파티클 파라미터, 플롯 유니폼, 플롯 유니폼 커브가 있죠. 자, 컨스탄스는 단일값이고요. 그냥 단일값이죠. 그리고 모듈에 해당하는 값들은 컬러는 300, 그러니까 3개 RGB 값이 필요하기 때문에 3벡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3개의 값이 기본적으로 박혀 있죠. 모듈마다 이 3벡터일지 아니면 그냥 스칼라 값일지 정의가 돼 있어요. 자, 여기서는 다이나믹 파라미터는 각각 하나의 스칼라가 4개가 모여서 4개의 스칼라 파라미터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각각 하나의 번호의 다이나믹 파라미터가 번호마다 스칼라 값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단일로 나오고요. 그리고 컨스탄스 값은 시간의 흐름과 상관없이 딱 한 번 정의해 주는 거고요. 컨스탄스 커브는 이제 그 커브의 시간의 흐름에 포인트가 상관이시 그래프를 그려볼 수 있는 거고 값의 변화를 줄 수 있고요. 파티클 파라미터는 여기서 파라미터 네임을 줘서 이거를 블루프린트에서 접근을 해서 컨트롤 해볼 수 있고요. 블루프린트나 아니면 그 캐릭터 액터에서도 블루프린트에서 접근을 해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플롯 유니폼. 플롯 유니폼은 우리가 랜덤 값을 설정할 때 민맥스 값에 예를 들어서 0에서 1이면 0과 1의 사이에 랜덤 값이 항상 호출이 되는 거죠. 그리고 유니폼 커브는 그 랜덤 값의 범위를 지정을 하고요. 랜덤 값의 민맥스 값을 지정을 하고 예를 들어서 초기 값을 0에서 0.5 사이를 하고 싶고 자, 값이 점점 흘러가면서 1초에서 1에서 1초가 아니라 1에서 2 사이의 값을 이렇게 올리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반복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문제는 다이나믹에서 이 유니폼 값들을 사용을 하면 이런 식으로 번쩍이게 됩니다. 번쩍이게 돼요. 왜냐하면 랜덤 값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게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스폰 타임 온리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해야 그냥 유니폼 랜덤일 때는 이렇게 한 값만 지정이 되죠. 이건 또 할 때 다뤄볼 거고요. 여기서는 컨스탄스 커브를 할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제일 많이 써요. 컨스탄스 값하고 컨스탄스 커브 값. 이걸 제일 많이 쓰죠. 그래프를 그릴 거니까. 자, 그래서 포인트의 배열을 시작과 끝점을 만들어서 0과 1 모두 펼침을 한 다음에 자, 끝이 1이죠. 1에서 1이 되게. 그러면 이 내용이 퍼지면서 0이 컨스탄스 커브로 한번 확인할 수 있어요. 0, 0.1, 0.2 어느 정도 값인지 0.4, 0.5, 0.6 뭐 이렇게 커지는 걸 볼 수 있죠. 1, 2.1, 2.2 이 값이 우리가 설정한 이 포스 Y 값이고 이 포스 Y 값은 보기 편하게 1이 되면 그냥 0.5 이상이 되면 여기를 넘어가 버리니까 마이너스 1만큼 빼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값만큼 이 범위를 움직일 수 있고 그렇게 보이는 거죠. 여기 보니까 한 1.2 정도 되면 이제 잘리는 부분이 보이기 시작하죠. 그쵸? 1.2 정도 되면 잘리는 부분이 보이기 시작해요. 여기서 이제 충분히 미리 보기를 한 다음에 한 0.2에서 1.2 정도네요. 자, 여기서도 컨스탄스 커브 값을 줘서 한번 조절을 해보겠습니다. 처음엔 단순하게 이렇게 주시고요. 그리고 포스 Y의 파라미터만 그래프를 활성화하고 맞춤을 눌러서 봅니다.
그러면 요 형태대로 0에서 0값, 자, 마지막 끝에서 1 이렇게 나오죠. 한 0.3초의 중간에서 급속도로 올라가다가 좀 이게 점점 줄어드는 형태. 그죠? 살짝 올라가는 형태. 빨리 퍼져서 여운이 이게 사라지는 형태가 되는 거죠. 요거를 잡으면 이렇게 0.3초로 맞춰줍니다. 1초로 그냥 맞춰주고요. 이거는 00 하겠습니다. 이렇게 올라가서 0.9초로 할까요? 0.9초. 네. 살살살 퍼주게. 네, 이렇게. 그리고 전체 선택해서 자동 제한을 눌러서 첫 시작이 이렇게 매끄럽게 쑥 올라가게 위쪽으로 그래프를 올려줍니다. 자, 이 그래프가 좀 중요한 게 우리가 이펙터가 이펙트 타이밍과 운동성이 퀄리티 있게 나오려면 이 그래프를 예쁘게 잘 만져야 돼요. 그래서 그래프를 뭐 수십 번에서 수백 번을 만지는 경우도 있어요. 원하는 값이 원하는 느낌이 나올 때까지. 그래서 이 파티클 이미터에서 다이나믹 파라미터, 특히 이 컨스턴트 커브를 그릴 때는 이 그래프를 굉장히 많이 만지게 돼요. 디테일 0.01 값의 변화까지 잡아낼 수 있게 되죠. 이 변화값이 되게 예민하게 작동을 합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퍼지는 포스 Y 값을 다이나믹 파라미터에 연결해서 커브까지 그려봐서 움직여 봤어요. 자, 이어서 재질에서 지금 다 꾸며주지 않은 부분을 더 설정을 해서 다이나믹 파라미터를 다 연결을 하고 그 나머지 다이나믹 파라미터도 연결을 하고 컨트롤 하는 것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